네, 안녕하세요. 오수쌤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과학 물리원 첫 번째 파트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개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스칼라와 벡터량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라량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 질량, 온도, 이동 거리, 속력, 에너지 같은 방향성은 따지지 않는 오로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갑시다. 스칼라량은 오로지 크기만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추가하면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벡터량들을 다룰 때는 일단 대개 입체보다는 우리는 지금 직선상의 위치를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상에 우리가 벡터량을 나타낼 때는 오른쪽 방향을 양의 부호, 왼쪽 방향을 음의 부호로 많이 표기하기도 하고, 상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 부호로 하고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한쪽 방향은 플러스 그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그렇게 벡터량은 방향을 부호로 표기한다. 여기까지도 조금 알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이와 이동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입니다. 그에 반해 변이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오로지 그 거리의 크기만 따지고 벡터량은 그 이동거리의 크기와 그리고 방향성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처음 위치라고 하고 여기를 나중 위치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 파란색 길이 자체가 이동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변이는 오로지 처음 거리 나중 위치의 직선상의 거리이며 그 방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벡터량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변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고, 변이는 물체가 변한 직선 방향의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 지점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플러스 2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A의 이동 거리는 A가 양의 방향 갔다가 다시 음의 봤다가 관계없이 실제로 운동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갔다가 오른쪽 방향 6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 방향만큼 돌아왔으니 8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A의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의 변화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위치의 변화값을 보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4만큼 갔지만 다음에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서 계산하면
좀 잘못했죠. 양의 방향을 처음에는 6만큼 갔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음의 방향으로 2만큼 돌아왔으니 갔을 때는 양의 부를 붙이고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부를 붙여서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A가 처음과 나중에 위치 변화는 우측으로 양의 방향으로 4만큼 간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변이와 이동거리는 이런 차이를 두게 됩니다. 이번엔 요 B를 들어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B의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동거리는 이만큼 갔다가 다시 4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경로 간의 측정 거리이므로 6이 됩니다. 하지만 B의 변이는 처음에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죠. 하지만 돌아올 때는 음의 방향으로 4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걸 해석하면 처음 위치에서보다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 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개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도와 속력입니다. 이것도 이미 결론부터 얘기하면 속력은 그 물질의 빠르기, 즉 크기만 따지는 스칼라형입니다. 속도는 그 물체의 빠르기와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따지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변이를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 걸린 시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것을 우리는 변화량 델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른 변이의 변화량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A가 마이너스 1 위치가 출발 지점 0초라고 했을 때 이것이 3까지 오른쪽으로 도착한 시간을 4초라 하고 다시 돌아와서 2초에 걸쳐서, 즉 최종 도착 지점의 시간은 6초가 걸려서 1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속력은 총 이동 시간은 6초입니다. 6초 동안 첫 이동은 4초 동안은 플러스 4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만큼 돌았기 때문에 6분의 6, 즉 1m/s가 됩니다. 하지만 속도는 총 걸린 시간은 6초이고 첫 4초 동안은 양의 방향으로 4만큼 갔지만 다음 2초 동안은 다시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 m/s, 그리고 첫과 나머지 이동 방향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오른쪽 양의 방향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변화를 봤을 때 다음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평균은 한마디로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순간 속도는 그 어느 한 시점에서 그 한 시점에 해당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 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변이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의 방향은 전체 변이가 나타내는 방향과 같게 되겠죠. 자, 일단은 당장의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안 잘 잡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한번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간 속도는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어느 한 시점에서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 시간과 처음 시간의 차이에 나중 변이와 처음 변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랬을 때 이 격차가 매우 작아지게 된다면 순간 시간에 순간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더 표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변화량에 변이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인데,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가깝게 보내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하는 변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값이 순간 속도가 됩니다. 자, 우리 갑자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속도와 가속도 요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개념과 그리고 응용식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을 꼭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갑자기 이 그래프가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이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오늘 지금도 간단하게 일단은 보고 넘어간다 라는 느낌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차원적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과 나중 시간이 있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위치 변화를 보이게 되었고, 이 T1의 시간일 때에는 S1에 위치했었고, T2 했을 때에는 S2에 있게 되었었죠. 이렇게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요 지점을 A라고 요 지점을 B라 했을 때 이 직선은 무엇을 의미냐? 자, AB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 됐었죠? 이게 바로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변이의 값입니다. 이게 뭐였죠? 평균 속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타 T의 변화량을 0으로 맞춘다 라는 것은 이 T2를 T1으로 아주 가깝게 보낸다 했을 때 S2의 변화량도 계속 S1에 가깝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 그 기울기는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것은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요의 시간의 변화량에서 시간을 T1에 가깝게 계속 보내면, 즉 이 변화량의 값을 아주 0에 가깝게
잘게 쪼갰을 때 이것이 바로 순간 속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T1인 지점에서가 되겠죠. 여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아까 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일치한다 했죠? 네, 변위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요 개념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면 직선, 요 직선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면 평균 속도 또는 순간 속도가 양의 방향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직선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의 방향이면 그 당시 또 이때 평균 속도가 음의 방향이거나 아니면 순간 속도가 음의 방향임을 뜻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위치 시간 그래프를 조금 더 우리 한번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A와 B는 직선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시간에 이동 거리를 해서 최종 도착지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B를 보시면 B는 시간과 이동 사이의 이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 기울기가 뭐였죠? X축의 변화량, 그럼 시간의 변화량이죠. 시간 변화분의 Y축 변화량, 변위의 변화. 이게 뭐였습니까? 속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B는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 즉 무엇이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뭘까요? 근데 기울기가 양이 부호를 뜻하죠. 그렇다면 B의 속도는 일정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일정하다? 양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증가할 뿐이지 그 기울기, B의 기울기는 일정했기 때문에 B의 속도는 일정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자, 요거 B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죠. 자, 우리 A를 볼까요? A는 시간 변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있죠. 어떻게? 처음에는 가파르게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기울기가 감소하였고 갑자기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기울기가 음의 값을 바뀌었죠. 이렇게 A는 시간 변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그래프다. 그럼 기울기가 변한다는 건 뭐였죠? 속도가 변하고 있었다. 즉 A는 속도가 변화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속도는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점차 기울기 0을 바뀌었죠. 속도가 0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로 바뀌었다는 것은 속도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음의 방향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원래 바꾸면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죠. 자, 이랬을 때 이동 거리를 비교해 볼까요? 이동 거리가 A와 B 중에 누가 더 길까요? A가 길겠죠? 최종 도착지, 최종 변이는 서로 같으나 A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중간에 바뀌었겠죠. 그래서 더 먼 거리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따지면 A가 더 길게 됩니다. 변이 비교는 당연히 최종 위치가 같기 때문에 A와 B가 같겠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을 비교해 볼까요? 같은 시간에 도착한 위치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 거리가 A가 더 길기 때문에 평균 속력도 A가 B보다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균 속도를 구해볼까요?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동 시간에 최종적인 변이는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도 A와 B가 같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등속 직선 운동에서 알아볼까요? 등속 직선 운동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가 일정하단 말은 우리가 속도는 뭐였죠? 속력과 그 방향이라고 했죠. 즉 크기와 방향을 모두 따지는 게 우리 속도였습니다. 속력과 방향 모두가 일정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속도는 초당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죠. 그리고 우린 시간은 보통 몇 초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초당 얼마나 가는지 그 정도의 속력 크기에, 속도의 크기에 몇 초가 갔는지 시간을 곱하면 변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변이의 식은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요거는 첫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변이는 단위로 보면 속도가 미터 퍼 세컨였고 시간을 곱하게 되면 요게 상쇄돼서 변이의 단위는 미터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우리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인데 속도가 V로 계속 일정한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래프, 일직선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정 t 시간까지의 상태를 보면 우리 아까 위에서 변이의 공식이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 즉 요 면적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면적이 v 곱하기 t, 이것이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가 된다? 변이가 된다. 다음은 변이와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변이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그래프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시간에 어떤 변이만큼 이동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울기 일정하다. 기울기를 구해보면 시간분의 이동 변이가 되겠죠.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 시간 등속 직선 운동에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면서 그때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자,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한 물체의 A 그래프와 B 물체의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는 A의 속도는 일정하고 B의 속도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면적을 따져보면 면적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같은 시간의 면적이 더 크겠죠? 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같은 이동시간의 면적이 더 크다. 무엇이 더 크다? 변이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변이와 시간의 속도 그래프에서 일정한 직선 기울기로 운동하는 A, 즉 일단은 VA의 속도는 일정한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운동하는 B가 있다면 이 B의 운동도 시간에 따른 변이의 증가 방향, 즉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VB도 일정한 걸 알 수 있지만, 기울기 비교를 했을 때 기울기는 뭐였죠? 속도였기 때문에 기울기 비교를 했을 때 VA가 VB보다 더 큰, 즉 A의 운동 속도가 더 크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즉 변이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더 클수록 속력이 더 크다. 그리고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더 넓을수록 이동 거리가 더 넓다. 즉 속도도 더 빠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란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가속도도 속도를 따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하기 때문에 벡터량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무엇과 같다? 그냥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A로 표시하고 걸린 시간,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걸 다시 하면 시간의 변화량과 속도의 변화량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델타라고 표현하겠죠. 변화량은 델타다. 그때 단위가 무엇일까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단위는 이걸 풀면 미터 퍼 제곱, 시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A라는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 속도가 5인데 나중 속도가 10으로 빨라졌다고 하면 속도 방향은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동일하면서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점점 증가했다면 가속도 또한 양의 방향으로 양 플러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라는 물체가 처음 속도가 10이었다가 나중 속도가 5가 되었다면, 하지만 계속 양의 방향으로 10, 양의 방향 5만큼 속도는 계속 양수이지만 속도의 변화량이 감소했죠. 그렇다는 것은 가속도는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속도의 값은 음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A의 속도가 0초에서는 플러스 20m/s이고 5초에서는 플러스 30m/s였다. 5초 동안 속도가 증가하였죠. 그때 0에서 5초 동안 우리의 자동차에 가해진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 A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2 m/s 제곱. 여기인데 우리가 그 양수에서 플러스를 생략했지만 가속도는 속도의 방향과 일정하게 물체에 작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자, 그럼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B의 속도가 0초에서 플러스 40m/s고 5초에서 플러스 30m/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 양의 방향이지만 속도가 감소하였죠. 그때 0에서 5초 동안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속도 A는 시간 5초가 흘렀고 나중 속도는 30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됩니다. 즉 가속도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시간당 2m/s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속도의 크기는 점차 감소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평균 가속도를 볼까요? 평균 가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의 전체 속도의 변화량으로서 평균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우리가 순간의 개념을 우리 속도에서 한번 배워봤었죠. 순간 가속도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의 간격을 아주 짧게 0으로 봤을 때 그 시각,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서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요것 또한 그래프상에서 한번 볼까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정 t일 때 그때 속도를 v1이라고, 우리가 어떤 시간 t2일 때 그에 대한 속도를 v2라고 가정합시다. 이때가 점 A, 이때가 점 B라고 하면 이 A와 B를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 AV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간, 총 시간 변화량 분의 총 속도 변화량, 이것이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 t 값의 변화량을 0으로 가까이 보낸다면, 즉 나중 시간을 아주 짧게 쪼개서 점점 t1에 가깝게 보낸다면 이 기울기는 점 A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때는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요거를 보고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고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들을 잘 골라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면서 속도의 증가 방향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T1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속도가 0이면서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요거를 T2로 하고, 음의 방향에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방향, 아직까지 속도가 음의 방향 이렇게 있지만 속도 증가 방향이 바뀌는 방향, 요거를 T3를 하고, 다시 음의 방향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T4라고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0초에서 T1 사이까지 구간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 구간에서는 속도의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증가해 있었다가 점점 0으로 감소한 방향으로 바뀌어가죠. 근데 하지만 기울기는 이 속도의 기울기는 계속 양이기 때문에 속도도 양수 방향이 있고 기울기도 양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속도 양의 부호, 기울기, 일단 접선의 기울기에서 보죠. 접선의 기울기도 일단은 양의 부호입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서로 같으므로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속도는 점점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는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감소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공간 T1에서 T2. T1 일단은 가속도가 0을 됐죠. 접선에서 가속도 기울기가 0이 되었으니까 일단 가속도는 0이 되었다가 다시 가속도는 크기는 기울기가 증가한 거 봐서 크기는 증가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기울기 방향이 음의 방향이죠. 즉 여기서 우리는 속도는 계속적으로 양의 방향을 즉 그래프 Y축의 플러스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쪽 기점으로? T1을 기점으로. 그렇다는 말은 서로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도 속도의 크기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이때가 점점 기울기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그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속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T2에서 T3까지 관점 볼까요? T2를 기점으로 속도는 0이 되었고 속도는 플러스에서 음의 부호로 바뀌게 됩니다. 즉 T2를 기점으로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바뀐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T1 시점은 무엇일까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양의 가속도에서 음의 가속도로, 즉 속도와 같은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바뀐 시점은 T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T1의 T3는 이 구간에서는 속도도 음의 부호인데 가속도도 음의 부호죠. 가속도도 계속적으로 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음의 방향이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요 첫 시점과 같이 가속도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0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 중이다. 즉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구간이죠. T3, T4를 보시면, 자, T3도 뭐죠? 점점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되다가 0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죠. 그 T3도 뭘까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음에서 양의 방향으로. 자, 그래서 T3와 T4에서는 속도는 음의 부호지만 가속도는 양의 부호라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즉 속도의 크기는 감소하겠죠. 점점 감소해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할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속도의 방향,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가 변하는 시점,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뒤로 문제풀이 할 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식과 등가속도 운동의 식, 그리고 그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t초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였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 표현하면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의 시간을 곱한 값과 같게 되고, 이것을 마저 정리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은 t초 후의 속도에 대한 값을 구한 거였고, 이번에는 t초 후의 변이에 대한 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라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것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속도를 v0라 하고 나중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언급하게 됐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방향을 표현하면 변이는 시간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즉 변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복귀하면 등속도 운동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 t초 동안에 아래의 그래프 면적이 변이가 된다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요거를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면적을 보면 사다리 꼴과 똑같죠? 옛날에 기운 사다리 꼴의 면적은 윗면 더하기 밑면. 자, 윗면은 V0, 밑면은 나중속도입니다. 그래서 윗면 더하기 밑면 곱하기 높이 시간 나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사다리꼴 면적과 같고 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요 식에다가 나중 속도는 우리가 등가속 직선 운동에서 요 식을 도출했었죠? 이걸 대입하고 풀어보면 이런 식이 되고, 이걸 마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 즉 변이는 처음 속도의 시간에 곱한 것과 2분의 1 가속도와 시간의 제곱을 곱한 것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식은 각각 외워도 되고 유추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에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시간을 곱한 값 더한 값이 되겠고, 이동 변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은 가속도와 시간을 알 때였고, 이번에 이 변이도 가속도와 시간에 따른 변수가 포함됩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합치면 또 새로운 식을 하나 구할 수 있는데, 이 유도 방법과 결과도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식에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빼서 정리하면 이런 식 정리되겠죠. 요거를 요 각각의 t에다가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대입하면 이렇게 전체 표현하기 편하겠네요. 이런 식 대입되겠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 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니까 분모를 통일시켜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각각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반대편으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변이는 넘겼죠. 넘겼으니까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거는 이동 거리와 가속도와 나중 속도, 처음 속도를 하면, 즉 T와는 관계없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E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자, 요 식까지 최종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공식 3개, 아주 중요한 공식 3개를 모두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속도의 공식, 그리고 변위의 공식, 그리고 가속도와 변위와의 관계가 속도의 제곱의 차이값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알고 넘어와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등가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속도와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일단은 표시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직선 그래프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 포인트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속도 변화량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 먼저 정리한 뒤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요? 자, 이제 가속도가 양수일 때는 양의 수치에서 일정하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요 면적은 뭘로 표현될까요? a 곱하기 t로 표현되겠죠? 요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때는 가속도가 양이기 때문에 속도 증가량과 같은 말이겠죠. 속도가 증가함을 표시해 주는 게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속도가 음수일 때 음의 방향으로 아주 같이 감속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시간대까지의 우리가 이 면적은 마이너스 a 곱하기 t가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똑같이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속도 감소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속도와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속도 시간과 관한 등가속 직선 운동에서 식이 있었죠. V는 V0 플러스 가속도의 시간을 곱한 그래프였죠. 이때 V0와 가속도는 모두 상수입니다. 그렇죠. 초기 속도도 변하지 않는 값이고 우리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즉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t에 따른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울기는 뭐죠? 가속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일정한 직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이동 변위가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아닙니다. 이동 변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초기 속도가 V0이라고 가정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 1차 함수 식은 시간에 따른 1차 함수가 되겠죠. 이때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a, 즉 가속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t초까지 걸렸을 때의 변위를 구하시다고 했죠. 우리가 변하는 공식은, 변이에 대한 공식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프에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사다리꼴 면적에서 요 밑에 직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V0t가 될 것이고 이 위에 직각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T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아래 직사각형 면적은 세로는 V, 가로는 T 이렇게 해서 VT가 될 것이고, 위의 삼각형에서 여기는 나중 속도가 되겠죠. 그 나중 속도만큼의 높이가 됩니다. 나중 속도는 뭡니까? AT죠. 그래서 밑면은 AT, 높이는 T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AT 제곱이 위의 삼각형 면적의 넓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반적인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변위가 될 것이고, 두 개의 합은 변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그래프는 가속도는 일정한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죠. 이때는 우리가 가속도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초기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속도가 속도와 초기에는 반대 방향으로, 즉 음수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인 1차 직선 그래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0이 되는 이 시점이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양의 방향을 갔다가 속도가 점차 줄어들다가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방향?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의 크기가 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변이는 처음 방향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점점 이제 부호가 바뀌고 난 뒤로는 이제는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직선일 때 이 운동을 보시면 처음 스타트 출발하다가 점점 속도가 감소하고 0이 된 시점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변이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우리 변이 등가소속 직선 운동에서 변이에 대한 식을 보시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즉 변이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기할 때는 2차 함수를 그립니다. 시간에 따른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포물선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만약 가속도가 양수라 지속적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따르는 변이 시간 그래프는 2차 양의 함수를 그리게 됩니다. 그때 2차 함수의 식은, 시간에 따른 2차 함수 식은 요 식을 따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시간에 맞춰진 변이가 생성될 것이고, 처음 위치에서부터 마지막 위치까지의 이 직선의 기울기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변이니까 평균 속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음의 방향일 때, 즉 처음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일 때의 변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식은 똑같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만 2차 함수의 개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 시기에서 변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방향이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의 방향을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도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였다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0이 됐죠. 이 시점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등가소 직선 운동의 요 세 개 공식 모두 암기하고 유도하는 것도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그래프이다. 또 그에 따른 그 아래 면적은 무엇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다. 여기까지 알면 좋겠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그게 뭐였죠? 가속도였죠.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모양, 그것은 시간에 따른 1차 함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가 가속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직선의 면적은 변이다. 그 변이를 우리가 직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변이의 공식도 한번 유도해 보았죠. 그리고 가속도가 음일 때는 속도가 처음에는 있다가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0을 찍고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0일 때가 속도의 방향이 변한 시점이다. 요 포인트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이제 등가속 직선 운동의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는 2차 함수, 무엇에 따른? 시간에 따른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더라. 그래서 포물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양의 등가속도 이룰 때에는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이며,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가속도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이제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데 꼭지점이 어디다?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이 바로 꼭지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잘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등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에서 힘을 받아서 원의 궤도 방향으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물체가 원의 궤도를 돌기 위해서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힘이 항상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접선에 대한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되며, 중심을 향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바로 가속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속 원운동의 우리가 초점은 가속도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며 그 크기도 동일합니다.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운동 방향은 그 직선 운동이 아니라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변하는 특징이죠. 두 번째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자 운동 있겠습니다.
진자 운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포물선 운동이 있겠습니다. 진자 운동은 처음에는 점차 빨라지다가 딱 지면과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최대 속도를 내고 점차 속력이 감소하면서 다시 최고점에서는 정지를 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진자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고, 우리가 공을 찼을 때 지면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의 방향의 반대로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가속도는 계속 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나 초기 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력은 점차 감소해서 0이 되었다가 다시 아래로 증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수평 운동의 방향 속도는 공기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일정하겠지만 실제로는 좀 공기장에 받아서 감소하는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평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다. 하지만 수직 운동은 속력과 그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렇다는 개념만 잘 알고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했으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볼까요?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했죠. 속도, 변이, 가속도, 힘, 충격량, 운동 이렇게 해당될 것이고, 그에 반해 스칼라량은 크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속도는 시간에 따른 변이, 변화량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변이, 변화량. 이것은 평균 속도이고, 그 시간의 그 차이를 아주 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순간 속도를 얘기하면서 단위는 기본적으로 거리 단위와 시간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면 직선을 운동하는 물체이며 그때 이동 거리는 그 속도와 걸린 시간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총 이동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 변화량이며 이때는 평균 가속도이지만 이 시간의 차이를 아주 좁히면 그때는 순간 가속도이다. 가속도는 단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속도가 양수일 때는 무엇과 방향이 같다? 속도와 방향이 같아서 속도의 크기가 점차로 증가하고, 가속도가 음수일 때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직선 운동하는 것은 속도의 식은 이렇게, 변이의 식은 시간에 따른 2차 함수,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가속도와 변이 그리고 속도와 관련된 식을 도출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가속도에 대한 시간을 보았을 때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일정한 직선 그래프를 보였었고, 그때 이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 우리가 가속도는 일정하고 그리고 이런 1차 함수를 가지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 그래프를 가집니다. 그때 요 시간에 따른 면적이 바로 요 변이식이 됐었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가속도가 음수일 때는 시간에 대한 속도가 변화하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고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는 시간에 따른 우리가 변이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락한 걸 그릴 것이고, 시간에 따른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나타냈었죠. 자, 그리고
가속도가 음일 때는 위로 볼록한 변이 그래프 그렸으며 여기 꼭지점이 바로 해당한 시점이 어디다?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이다. 이렇게 그래프까지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두 이론 공부한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개념 다시 한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